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Q&A.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에 따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적용하시는 데 있어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은 종전 장외 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 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코라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우리 사업장 최대 보유량이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이하로 2군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법이 시행되는 2021년 4월 이후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라고 무조건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전 장애 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 이후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인 취급시설의 신증설, 이설 및 유해 화학물질 추가 및 함량 농도 증가, 성상의 변경 등으로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 한하여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이내 재제출 시점이 도래한 사업장 중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한 사업장에 한하여 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제출 후 적합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고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사와 위해관리계획서 대상으로 안전원에 제출,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설비 증설이 있을 예정인데 그럼 무조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기존 장애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상의 변경사항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총괄 영향 범위와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총괄 영향 범위를 독성 및 화재 폭발로 각각 비교하여 독성 및 화재 폭발 총괄 영향 범위가 하나라도 확대되거나 새로운 영향 범위가 생기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하여 적합을 받고 변경 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2군으로 판단된 사업장이 1군으로 변경되었을 때도 포함됩니다.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면 장애평가정보 변경 검토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영업허가 변경 및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이설 및 유해화학물질 변경 및 품목 초과 등의 변경사항이 있더라도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장애평가정보 변경 검토서를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변경사항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셔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인 경우에도 관할 환경청에 장외평가정보 변경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영업허가나 신고와 관련되지 않는 변경이거나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모든 변경사항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셔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은 아니지만 기존에 장외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위험도 저로 검토 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화학물질관리법 미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만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다른 의무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처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장외 영양평가서를 제출하여 위험도저로 검토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12년 주기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인 취급시설의 신증설, 이설 및 유해 화학물질 품목 초과 및 변경사항으로 인해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변경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에 변경 검토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업장은 기존의 장외 영양평가서를 단위 공장별로 나누어 제출하여 고위험, 저위험도의 단위 공장이 섞여 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변경된다던데 그럼 안전진단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셨나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단위 공장별로 안전진단 주기가 도래하는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장 단위로 위험도를 부여받았다면 그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장외 영양평가서 최초 적합 시점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받은 위험도에 따라 변경된 안전진단 주기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16년에 장외 영양평가서 고위험도로 적합을 받아 2020년에 안전진단을 받고 법 시행 후 2021년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나 위험도를 받았다면 변경된 위험도에 따라 2028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안전진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 영양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장의 경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가 위험도로 받았는데 비단위 공장이 고로 가장 높은 위험도를 2018년 8월에 받았으니 4년 후인 2022년 8월에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안전진단 시행일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적합연도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적합연도를 기준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장외 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작성자 교육 이수가 의무였는데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도 작성자 교육이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종사자 중 누구나 별도의 의무 교육 없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행을 위한 전문교육 16시간은 필수인데요. 교육 대상과 시기 등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관련 전문교육이 화학물질안전원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기존 장외 영양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보수교육 3시간만 이수해도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는지요? 네,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